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논설실장, 조선일보의 논설실장 박정훈 기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예요. 돌아온 장고, 아니 장고가 아닙니다. 뭐 장고격이나 됩니까? 장고 흉내는 냈죠. 흰 수염 쫙 기르고, 거기다 모자, 서부 모자 하나 딱 씌워놓으면 장고가 되겠는데, 장고감이나 됩니까?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돌아온 문재인. 문재인이 돌아오는 순간,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 됐다.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다 이거예요. 돌아온 문재인,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고가 딱 돌아오면 뭔가 복수하러 딱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장고가 아니고 이거는 돌아온 장고가 아니고 돌아온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달려 들어왔습니다. 창피하다 이겁니다. 부끄럽다 이겁니다. 도대체가 전직 대통령다운 품격이란 걸 기대하기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이렇게 무리였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때 못지않은 초강력 멘트를 과시하는 그에게 도대체 전직 대통령다운 품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남 구례군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위령제에 참석해가지고 인사말을 하는데 아주 웃겼습니다. 네. 한동안 이 조국 법무장관의 멘털이 당대 최고라고 우리는 알았었는데, 당대 최고의 멘털이 바로 문재인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멘틀이 당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니까 이 좋은 말인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뻔뻔스럽다 이겁니다. 뻔뻔스럽고 품격이 영 아니다 이거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조만 대장경으로 불릴 만큼 오만한 곳에서 내로남불 위선이 드러나도 뭐가 문제냐고 고개 빳빳이 들었던 그 조국, 그 당당함을 누가 당하랴 싶었는데 보니까 문재인은 조국 한 수 위였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수 위다 이거야. 조만 대장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문만 대장경이 조만 대장경 위다 이겁니다. 오만으로부터 내로남불 위선이 드러나는 게 바로 조국보다 한 수 위다 하는 것,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다 못해서 고개에다가 철심을 박은 듯이 딱 빳빳하게 들고 있는 문재인의 당당함 누가 당하랴 하고 비꼬았습니다. 이 논설실장이 상당히 문재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수 위였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냅니다. 조국보다 더 빳빳하다 이거지. 멘탈이 강하다 이거지. 조만 대장경으로 불릴 만큼 오만, 또 내로남불 위선이 드러났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고개 빳빳이 드는 그 조국이가 그 당당함은 대한민국 당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다. 이게 한 수 위에 있는 문재인이 바로 고개 빳빳이 드는 그 당당함을 갖고 있더라. 누가 당하랴? 조국도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갖 실정을 다 부려서 국정을 완전히 망쳐놓고 국가 돈도 다 털리고 다 그냥 온갖 그 국가를 일부러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다면요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부러 저 사람이 국가를 전부 돈을 갖다 쓰고 자꾸 나눠주고 남미식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통치가 편하게 남미식으로 페론 대통령처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국가 대사를 궤변만 슬슬 해가지고 아주 거짓말로 호도하는 그런 문재인의 초강력 멘털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적 내로남불은 차라리 아주 조그맣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수 이 정도가 아니고 문재인은 뻔뻔 그 자체다 이겁니다.
나라 망쳐놓고 국정을 망쳐놓고 퇴임 후에도 남탓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것을 국민 몫으로 돌리는 바로 그 강심장에는 두 손 다 들었다고. 두 손 팔짝, 두 손 두 발 동시에 팔짝 들으면 뭐예요?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대사를 궤변으로 퉁치고 거짓말로 호도하는 그 문재인의 초강력 멘털 앞에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사적인 내로남불, 차라리 사소하게 느껴졌다, 그런 뜻입니다. 현직 시절에 이 문 전 대통령의 정신구조가 보통의 아님을 나타낸 일화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미친 집값 문제였습니다. 집값 광풍으로 서민들이 막 패닉에 빠지고 젊은 세대가 절망하는데도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몇 배씩 뛰고 청년들이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어졌는데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 하면서 유체 이탈 합법으로 국민들을 기만을 한 자, 바로 그 자가 문재인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말로 허세를 부릴 수는 있다 하지만은 객관적 통계 숫자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잡아뗄 수가 있느냐, 보통의 멘탈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통계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통 집권자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권자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라든가 예를 들면 볼셰비키 뽑은 소위 레닌이라든가 이런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자들에게서나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통계 숫자를 객관적인 통계 숫자까지 조작하고 통계청장도 바꿔버렸죠. 또 통계 숫자들, 또 통계 숫자가 그래도 다 나오게 돼 있죠. 이 앞에서 이렇게까지 잡아떼고 있다? 나는 잘했다? 정치를 잘했어? 내로남불을 잘했겠지. 예. 문재인은 집권 만 4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부동산 안정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4년 만에. 그것은 직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직전 재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 표로 확인되자 어쩔 수 없이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이분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169석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코로나를 여기다 대한민국에 뿌려가지고 왜 뿌렸느냐, 그 증거라는 것은 코로나가 지금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7번을 갖다가 이 중국을 지금 막아야 된다, 중국 항만을 막아야 되고 중국 항공 비행기를 완전히 막아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 모든 것을 유입을 차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방의 제1법칙이거든요. 저희들이 예방의학이라는 걸 배울 때 말이죠, 전염병이 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이 소위 발원지, 감염 발원지로부터 차단을 시키게 하는 완전한 차단입니다. 교통 차단, 인간 교류 차단, 거기서 완전히 폐쇄를 시켜야 된다. 봉쇄라는 거죠, 봉쇄. 봉쇄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시험에도 나와요, 이거. 봉쇄. 첫째 전염 예방을 하려면 그 전염 지역에 완전히 거기에 봉쇄를 하고 그다음부터 수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6번이나 의사협회에서 아주 애가타게 간언을 했습니다만은 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문을 싹 열어놨어요. 중국 사람들은 계속 와서 우한 코로나가 들어오는데도 열어놨습니다. 문재인의 실로 죄를 갖다가 예를 들면 적폐청산을 하려면 바로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야 될 대통령이 열어놨다는 것, 고의로 의사협회에서 계속 6번이나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지금 중국에서 유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차단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다 유입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히려 차단을 당했죠. 중국한테. 우리 이런 대통령, 이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잘못 재평가를 해야 된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 표로 확인되자 어쩔 수 없이 실패를 인정하긴 했는데 그때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문 정권이 추진한 그 소득주도 성장 실험은 고용 참사를 빚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래서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권력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고의성이 아닌가라는 바로 그러한 의심 말입니다. 일자리가 줄었고 세금 알바만 늘었는데도 고용정책의 성과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졌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층과 운운하면서 아주 웃기지 않는 말을 입에다 담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영업이 휘청거려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다 하고 OECD 꼴찌의 저성장에 빠졌는데도 상당한 고성장이다. 이렇게 말한 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래도 불리한 경제라든가 고용수치 이게 자꾸 잇따르니까 통계청장을 싹 목을 쳐버리고 갈아치웠습니다. 국가 통계마저 제 입맛대로 문재인 입맛대로 왜곡하고 문재인 입맛대로 분식하는 유례없는 멘탈을 그런 국민들 앞에 과시했습니다. 뻔뻔의 극치라고 한국말로는 할 수가 있죠. 뻔뻔의 극치. 문재인 정권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선거 개입까지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30년 직위 송철호 아시죠 여러분? 울산 시장 선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사람이 공천을 받은 날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그날 받은 날 울산 시장 그날 바로 그냥 경찰청장, 황경찰청장이 바로 지시를 특별 지시하래 그냥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5군데인가 4군데를 갖다가 완전히 압수수색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언론에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니까 결국 국회의원,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송철호가 됐죠. 대통령이 30년 직위, 그 당시 30년 직위니까 지금은 37년 직위가 되겠습니다. 37년 직위를 당선시키려고 그 당시 30년 직위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8개 부처가 총동원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혐의. 아직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을 못하게 한 그 자들이 누굴까요? 네. 윤석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보내가지고 검찰 장악에 돌입하고 수사팀을 싸그리 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체했습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멈춰 세우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문재인의 지령이었다는 것이, 문재인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자기네 발전된 원자력을 갖다가 세계 제1 최강의 반제력을 그대로 그냥 날려버린 그러한 자살포를 선택하고 희낙낙했던 이 문재인. 이게 어디서 뻔뻔스럽게 지금 와서 고개를 또 쳐듭니까? 에?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아주 흑수, 암수, 못된 잡수까지 강행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민주주의 하지 마. 우리 사회주의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솔직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권력자가 대체로 후흑 계열이지만 이렇게까지 낯두꺼운 정권은 본 적이 없다고 박정훈 논설실장은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모든 권력자가 대체로 좀 어둡다 이게. 흑계열이지만 후흑계열이지만 이렇게까지 낯두꺼운 이런 정권은 본 적이 없다는 게 바로 결론적인 박정훈 이 조선일보 논설실장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잊혀지고 싶다 했으면은 저 양산에 가서 그 참 경호원도 늘려가지고요 60명이라든가요? 아니 경호원이 많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두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고인이 됐지만 그분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제가 얼마나 항변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재판을 받는데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게 하는 것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 김명수하고 이 둘이가 말이죠.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트리트했다는 거야. 5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 거기다가 알받기 완전 새 대못받기 해놓고 5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운운하면서 경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까지 이렇게 펴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조사에 나선 감사원을 향해서 무례하다. 쥐어만지고 무례하다. 황제 폐하에게 무례하다 하고 꾸짖더니 이제 급기야 자기 임기 5년간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넘긴 잼버리 대회를 갖다가 실패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아주 웃기는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야, 거기서는 말이죠.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자기가 유치해가지고 17년, 18년에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예산도 특별 예산. 자, 조직위원장도 전라북도 사람 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을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을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이를 딱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김관영이 왜 누구죠? 그 지사를 앉혀놓고 다 민주당이죠. 그리고 조직위원 전부 다 민주당 아니. 아니 그래 놓고서 예산을 또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잼버리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169서 두당 해가지고 예산을 전례 없이 약 1200억 정도를 갖다가 국고를 낭비를 시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 5년 동안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넘긴 잼버리 대회를 실패라고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예산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 이미 책정이 된 건데. 예산이랑 그래서 예산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다 인원이고 뭐고 다 알박기 다 해놨잖아. 알박기. 이 사람 이 문재인의 주특기가 알박기예요. 그리고 100년 만년 갈 줄 알았어요. 100년 만년 좋아하지만 알박기는 반드시 빼려는 관성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또 정치나 잘 했다면 또 모르지만 정치도 못한 주제에 국민들의 그 원성이 알박기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실 국민이 부끄러웠던 순간은요. 문정권 5년 때 더 많았다는 사실. 그가 중국에 가서 혼밥하고 왔을 때 국민들은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환대에 감사한다고 고개를 딱 숙이고 또 북한에는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한다 하늘 보고서 막 깔깔 웃어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대꾸조차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그건 모르죠. 국제회담에 가서는 어울리지도 못하고 외톨이로 겉돌기만 하고 또 어디서는 이렇게 쿨쿨 낮잠 졸고 있는 그 모습이 또 언론에 비쳤죠. 입을 이렇게 하고 자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본 적 없습니까? TV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보기가 민망해서 정말 눈을 가리고 싶은 심정을 뛰어넘어 정말 국민이 문재인의 국민이 아니다고 외치고 싶은 심정까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은 이걸 상당히 가슴 아프게 이걸 느낄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박정훈 논설실장이 논설주간이 쓴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깊은 반성과 회오 속에 사로잡혔는데 이분은 하도 얼굴이 두껍기 때문에 반성이고 반자도 안 합니다. 그가 싫어하는 글은 아예 보지도 않는 모양 같습니다. 네. 또 자기 치적을 그것도 치적이라고 5년간 알박기 해놓은 것이 치적이라고 그걸 담은 다큐멘터리에 주연으로 또 출연도 하고요. 아주 갤런티를 얼마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주연으로 또 출연도 하고 또 책방을 운영하고 지지자를 끌어모으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무리 100번 만번 해보시오. 당신 표 안 찍어줘. 책 추천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친중 친북 진영에 메시지를 탁탁
고차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서평 정치를 또 계속했죠. 서평? 그거 다 국민들이 알았어요. 아, 저 서평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 경제적 이유로 반려견을 버려버렸죠. 뭐 200만 원 때문에. 이런 사람이 수해로 희생된 가축 위령제에 참석했다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양심이 마비된 일이냐 이런 얘기죠. 예. 경제적인 이유, 돈 이 개 밥값을 갖다가 지원 안 해준다는 그런 이유로 반려견을 버렸던 사람, 풍산개 아닙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선물로 준 거 아닙니까? 이걸 버렸던 사람이, 예? 수해로 희생된 가축 위령제에 참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생명과 안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 참. 다음 주에는 청와대에서 일했던 친문위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 맛있는 고기에다가 맛있는 야채에다가 맛있는 과일에다가 그냥 아주 진수성찬을 한번 할 모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찬을 한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계보관리까지 하고 다음에 차기에 대통령 나올 수 있는지 모르죠.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또 한번 나와보겠다.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제발 착각해도 괜찮아요. 문재인하고 원희룡하고 문재인하고 한동훈하고 문재인하고 또 누구하고 한번 붙어보게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의 후보들하고 같이 한번 붙어보고 한번 문재인 대 한번 붙어보고 룰라 대통령감은 못돼요. 룰라는 그래도 사람이 온유했잖아. 이 문재인은 말이죠. 얼마나 보복을 잘하고 복수를 잘하고 생각해보세요. 대자보를 붙인 청년을 갖다가 고발을 시켜가지고 그거 혼내놨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그때 말이죠. 어느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 만찬회동하고 뭐하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해받을 행보를 오히려 안 하고 조용히 걸음 걷는 것도 살폰살폰 걸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그렇게 우리 전직 대통령들은 다 문재인보다는 다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자, 그저 그 전두환 대통령 나쁜 대통령으로 그냥 계속 국가에서 문재인이 홍보시켜가지고 재판을 갖다 광주에 받으러 가요? 지금 몸에 질환까지 있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하고 제가 항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요 이 사람들은 속이에 경일기입니다. 그분 지금 고인이 됐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영혼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애국을 했다는 것, 딱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문재인은 그럼 무엇일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박정훈 논설주간이 기록을 했던 그 기록하는 내용물 중에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이 글은 제가 볼 때는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을 압축해서 딱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딱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이 아주 참 잘합니다. 요즘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정치다. 그 다음 편으로 박정훈의 정치다. 이걸 하는데 아주 그것도 더 재밌습니다. TV조선에서 하고 있더군요. 예, 상당히 유익하게 진행을 하더군요. 하여튼 전직 대통령들이 언동을 그래서 삼가해야 되고 오해받을 행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제력 아닙니까? 아니 그게 바로 인품이고 인격 아닙니까? 품격이고 인품과 품격은 도대체 찾아볼 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정훈 실장은 논설주간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2주 전에 칼럼에서 자기가 죽은 문재인이라고 썼는데 그 말이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문재인이 아니고 살아있더라 이겁니다. 죽은 듯 자주 마땅할 과많은 잘못이 엄청나게 많은 이 전직 대통령이 잼버리까지 끌어내가지고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싸움꾼으로 싸움을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진영 정치를 제기할 줄 진짜 몰랐다는 겁니다. 진짜 몰랐죠. 현직 때 못지않은 초강력 멘탈을 과시하는 그에게 국가 원로의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지 모른다. 부끄러움은 이제 국민 몫이다. 이렇게 박정훈 논설실장이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죠. 예. 이 초강력 멘트를 과시하는
문재인 또 다시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가? 문재인은 볼 때 이재명은 어디를 갈 것이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이번에 한 텀을 쉬었으니까 그 다음번에 한번 나오겠다. 나오세요. 국민들의 뻔때를 한번 그때 한번 봅시다. 문재인에 대한 그 글을 탁 눈을 끌었습니다. 돌아온 장고가 아닌 돌아온 문. 부끄러움은 국민목. 아주 멋들어진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소회를 같이 말씀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